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연구원 나종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택배하고 배달할 때 사용하는 그 수단 통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당에서 우리가 택배 배달 시 사용했던 뭐 자동차라든가, 그 다음에 음식 배달할 때 사용했던 뭐 자전거, 그 다음에 승용차, 그 다음에 또는 심지어는 뭐 드론,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법안이 상임위까지 통과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법사위를 통과하고 난 뒤에는 본회의에 올라가면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은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뭐 쿠팡이라든가 배달의 민족에서 여러분들 뭐 가지고 있는 자가용이라든가 자전거를 이용해서 배달을 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배달을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돈을 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알바를 하게 되는 건데, 그 알바 자리가 모두 다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법안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법안입니다. 요 법안을 이제 새롭게 여당에서 지금 발의했습니다. 이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이라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그 법안이 심사되는 과정을 모두 다 수록해 놓은 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시스템에 나온 내용을 보면 원래 최초에 만든 법안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2조 3의 가항을 보면 택배 서비스 사업이란 화물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집화 및 분류의 과정을 거쳐 화물을 배송하는 사업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화물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이니까 화물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승용차, 드론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원안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화물 노조가 강력한 항의를 해서 이 수정안을 이제 결국 만들어서 이것을 지금 본회의에 통과시킨 상태인데, 그 내용을 보면 택배 서비스 사업은 화물 자동차를 이용하여 집화 및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화물을 배송하는 사업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화물 자동차라고 명시를 해버렸습니다. 아까 위에서는 화물 자동차 등으로 해서 이제 대통령령에 이제 세부 운송 수단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아예 그런 걸 다 빼고 화물 자동차만 택배 서비스의 운송 수단으로 사용하게끔 명시를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 드론이라든가 또는 자동차 이런 것을 택배 운송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배달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최초 법안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이란 이륜 자동차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노조에 의해서 압박을 받아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이륜 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에서 원안에서는 이륜 자동차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륜 자동차는 바로 오토바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오토바이 외에 뭐 승용차, 자전거, 뭐 드론 이런 것이 운송수단으로 이제 배달 운송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제 수정안에는 이 이륜 자동차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만 사용할 수 있게 못 박은 것입니다. 참 강력한 이제 법안으로 이게 바뀌게 된 것이죠. 이러한 법안을 제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급속히 성장하는 생활물류 서비스의 질 제고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발전이 시급한 실정임. 그러니까 이러한 택배 및 이 배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발전을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배달 서비스죠. 그 배달 서비스는 이륜 자동차 등 새로운 운송수단의 등장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업종인 만큼 서비스 품질이 높고 근로 여건이 우수한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증제와 같은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한 이후에는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새로운 운송수단의 등장을 언급하면서 이를 통해서 이제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 법안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그 수정안에 보면은 이런 새로운 운송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이런 자동차만 사용하도록, 오토바이만 사용하도록 지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제한 이후하고 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업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런 배달 서비스를 하는 이 쿠팡이라든가 배달의 민족 이런 데는 지금 이런 새로운 운송수단 뭐 승용차라든가 자전거 드론 이런 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이런 지금 이 우수한 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한 이후하고 맞지 않도록 지금 이 법안이 수정돼 버렸습니다. 자, 법안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를 살펴보기 위해서 법안 심사 진행 단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2020년 12월 24일에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죠. 여기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법사위로 가서 이 법안에 이제 체계적인 문구라든가 이런 걸 이제 심사를 합니다. 다듬는 작업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본회의로 가서 바로 이제 표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과 일부 직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당에서 발의했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 상당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본회의 통과는 아주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러한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타격을 입게 될 그 분야가 있는데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드론 택배 분야입니다. 이 드론 택배에 대해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혁신적인 거라고 이렇게 찬사를 보내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10월 30일에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서 드론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면 요즘 택배 기사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데 택배 물건을 담아서 하면 거의 사람은 힘을 안 써도 되니까 라면서 택배 노동자의 힘을 덜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혁신적인 방안이라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드론 택배가.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드론 택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대통령조차도 이 드론 택배가 혁신적이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도입해야 된다라고 당위성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시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조 눈치 때문에 이 여당에서 이것을 사용 못하는 법안을 지금 거의 통과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 게 바로 쿠팡 플렉스입니다. 이 쿠팡 플렉스는 이제 택배 배달을 하는 그 서비스인데, 개념을 보시면 그러니까 자기 차를 이용해서 고객의 물건을 배송하는 이 택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기 차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알바로서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에서 나온 그런 물건들을 고객에게 자기 차를 이용해서 전달하고 나는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이 국민들에게 좋은 어떤 알바 일자리가 되는, 또는 어떤 다른 일자리가 없는 분은 이거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자리가 되는 거죠. 당장 이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택배 서비스에서는 이 화물 자동차만 이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동차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쿠팡 플렉스 이 서비스는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입니다. 이것은 쿠팡이츠 음식 배달 어플을 통해서 음식을 이제 소비자에게 전달해주는 배달 서비스입니다. 이것 또한 이제 알바입니다. 내가 승용차라든가 또는 오토바이, 자전거 이런 가지고 있는 그 운송 수단을 이용해서
어떤 소비자에게 이 음식을 배달해 주는 거죠. 배달해 주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것 또한 좋은 그 일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자전거를 타고 쿠팡이츠 배달 서비스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거나 또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 또한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아까 보신 것처럼 배달 서비스에서 운송 수단으로 이 이륜 자동차, 그 오토바이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전거라든가 이 뭐 자동차 이런 거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는 이 오토바이만 사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토바이 가진 분들만 이 알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알바 자리가 확 줄어들게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타격을 받게 되는 게 이제 배달의 민족의 배민 커넥트입니다. 요거는 배민 커넥트 어플을 통해서 음식을 소비자에게 전달해주는 배달 서비스입니다. 이 또한 이제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 뭐 오토바이 또는 뭐 보드, 그 다음에 뭐 자가용 이런 것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아까 보신 것처럼 배달 서비스에서 오토바이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자전거를 활용한다든가 승용차를 활용하는 것은 이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알바 자리가 확 줄어들게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쿠팡이라든가 이 배달의 민족 같은 기업들은 자기 업종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이 국민들에게 알바 자리, 새로운 일자리도 제공하면서 이 택배라든가 그 다음에 이 배달 이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그 시스템을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에 갑자기 법안을 만들어 갖고 이걸 하지 못하게 한다. 특히나 최초에는 그걸 활용을 하는 법안을 만들었는데 노조의 입김에 의해서 갑자기 법안을 수정해서 이걸 하지 못하게 하는, 이렇게 해서 완전히 새로운 신산업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그러니까 커가는 이 쿠팡이라든가 배달의 민족이 요즘 엄청 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을 큰 타격을 줘서 결국 기업을 죽게 만들고 아까 보신 것처럼 국민들의 그 알바 자리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많은 알바 자리를 한 번에 다 빼앗아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많은 그런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나라가. 아니, 자기 업종에서 창의적인 그 법안에, 기존 법안에 뭐 하지 마라 법안이 없어서 그 법을 지켜가면서 열심히 그 아이디어를 내고 만들어가고 혁신적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했더니 갑자기 법안을 만들어서 못하게 하겠다. 그것도, 이 뭐 업종이 쿠팡이라든가 배달의 민족이 예를 들어서 문어발식으로 뭐 확장을 해서, 뭐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이런 것의 어떤 생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업종에서 정당히 이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그런 기업들인데, 그리고 또한 이 기업들이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알바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일자리를, 이것을 갖다가 완전히 차단하게 한다. 이것이 정말 우리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